얼마 뒤에 연현도 대총관이 되었다. 이다조 등과 함께 돌궐을 공격해서 격파했다. 그런데 이때 중랑장 찬보벽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추격해서 돌궐을 추격해서 공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흑치상제에게 내가 같이 가라, 함께 공격하게 했는데 찬보벽이 공을 탐하여 홀로 진격했다가 패배하고 전군을 잃었다. 돌궐에게 완패를 당한 거죠. 이것 때문에 찬보벽은 처형되고 흑치상지도 연좌되어서 전공이 모두 없어졌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 세운 공이 전부 허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공이 다 지워진 그 상태에서 흑치상제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주흥이라는 사람이 흑치상지를 모함한 거예요. 조회절이라는 사람과 함께 반역을 꾀했다라고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치상지가 옥에 갇혔다가 교수형을 당했다. 이 기록이 삼국사기와 신당설전에 모두 나옵니다. 이 일은 689년 측천무가 황제 자리에 오른 그 직후의 일입니다. 이제 측천무후가 아니라 무측천이라고 불러야 될 때죠. 흑치상지를 모함한 주홍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무측천의 숙청 담당 관료예요. 무측천의 편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제거하던 사람. 이 사람이 흑치상지를 지목을 한 겁니다. 이래서 흑치상지도 그 숙청의 대열에 끼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교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당서와 삼국사기의 기록이고, 또 하나의 열전이 있죠. 구당서 흑치상지 열전에는 자액,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신당서 쪽이 좀 더 맞는 것으로 평가를 하죠. 자, 구당서에도 흑치상지 열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흑치상지가 죽은 다음에 그 인물됨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흑치상지가 타던 말이 병사에 의해서 일개 병사가 흑치상지의 말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흑치상지 바로 아랫사람 부사가 그 병사를 채찍질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흑치상지가 어찌 내 말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병사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용서를 했다는 거죠. 이 관대함, 이런 면모가 있었다. 상으로 하사받은 것들을 전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덕장이었던 거죠. 그가 죽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애석해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문은 조금 과장해서 흑치상지를 칭찬을 해놔요. 공평한 것을 소임으로 삼았고 사사롭지 않은 것을 강령으로, 나는 절대로 사사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힘으로는 무거운 빗장을 들어올릴 수도 있었으나 힘센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지혜로는 능히 외적을 방비할 수 있었으나 그 지혜를 떠벌리지 않았다.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상 주고 벌 준 것을 반드시 원칙에 따랐고 선을 권하고 악을 말리는 데는 어긋남이 없었다. 참 바른 생활 장군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뭔가 묘지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좀 씁쓸한 느낌이 남아요. 자기 조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힘이 샜는데 자랑하지 않고 지혜가 있었으나 떠벌리지 않고. 이 말은 뭔가 억눌려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라를 잃은 사람이 번장으로 출세를 해도 이런 한계가 있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689년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9년 뒤 698년에 모반의 증거가 없다. 이래서 복권이 됩니다. 당나라 황제가 이 억울한 죽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황족, 귀족들이 묻히는 북망산에 묘를 만든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북망산으로 이장을 했고, 그래서 이 묘지석이 북망산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북망산에는 흑치상지의 묘지석뿐 아니라 그 아들 흑치준의 묘지석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흑치준의 묘지에 따르면 조상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당나라 사람으로 나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금오위부 중랑장, 당나라의 종사품관직까지 올라갔는데 31살의 나이로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뚜렷한 활동이 기록되지를 않아요. 이래서 흑치상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뜻밖의 곳에서 흑치상지의 딸의 존재가 나와요. 어디냐면 중국 산서성 태원시에 철룡산 석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석굴에 번호를 매기는데 21굴, 그러니까 21번 굴, 여기에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삼세불상. 그리고 여러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순장군이라고만 나와요. 순장군. 이 순장군에 대한 기록이 순장군 공덕기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순장군은 성이 물부시고 이름은 순이다 해서 물부순 이렇게 됩니다. 이 물부라고 하는 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거 백제 사람일까? 아니다. 그보다는 아마 일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물부씨는 일본에서 당나라로 들어간 번장이었던 거죠. 일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흑치상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흑치상제의 사위 물부순이 나오면서 그 딸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죠. 706년에 물부순 장군과 그 아내 흑치 씨가 이 석굴에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흑치상제의 흔적이 어렴풋하게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흑치 씨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흑치상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잊혀진 인물로 남아요. 잊혀진 인물로 남다가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조선상고사는 1931년에 단군조선부터 백제 멸망까지를 기록한 한국 통사입니다. 백제 멸망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흑치상제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신채호는 흑치상제에 대해서 조국과 동료를 배신한 변절자, 배신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2번 항복을 했어요.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을 따라서 3번 항복을 했고,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할 때 이때 당나라 군대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당나라에 협조해서 웅진도독부의 관리로 파견된 당나라의 앞잡이가 된 거죠. 신채호는 이 흑치상제에게서 누구 얼굴을 봤을까요? 조선이 멸망할 때, 우리가 국권을 빼앗길 때 일본에 협조한 사람, 망국에서 나라가 망한 뒤에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독립운동을 했으나 곧 변절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을 흑치상제에게서 떠올렸을 겁니다. 당연히 독립운동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했던 신채호의 눈으로 흑치상지는 배신자, 변절자 그 이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채호의 흑치상지에 대한 이런 평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대체로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의문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질문들인데요.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도학 선생은 흑치상지의 성품을 놓고 볼 때 흑치상지를 백제의 멸망, 부흥운동의 실패,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채호의 부정적인 평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흑치상지의 인간적인 고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평가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당연히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부흥운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흑지상지의 인간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망해본 경험은 직접 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 조상들은 해봤지만 100여 년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뭔가 허공에 붕 떠서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고민을 흑치상지는 했을 것 같아요.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의 부흥운동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 나라와 함께 죽어야 하나? 아니면 내 나라를 멸망시킨 저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 두 가지 생각을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흑치상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흑치상지를 평가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과 다르다.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기기 전이다라는 것이죠. 신채호가 일본과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강렬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채호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과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줄 뭔가 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민족의식, 민족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민족의식이 흑치상지 단계에서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때 흑치상지를 신채호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